70년 전 함께 피를 흘렸던 한미동맹. 미국은 우리의 경제 성장을 이유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우리 측의 방위 분담금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 분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30% 증액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년보다 8.8%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좀 더 내라, 좀 덜 내겠다. 줄다리기가 꽤 치열할 듯합니다.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는데 그나마 미국이 양보한 게 이 정도입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증액 요구. 그리고 Our allies take advantage of us far greater than our enemies. Very rich country, they should be paying, and so should many other countries be paying if they want this kind of protection. 동맹을 돈 거래로 치부하는 듯한 그의 말. 거칠게 밀어붙이는 트럼프식 비즈니스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8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압박.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으로 무급 휴직이 시행될 거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미국이 내민 청구서에서 꼭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25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해온 김모 씨. 한국인 노동자는 미군 식당을 쓸 수 없어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먹을 물까지 챙겨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에 조금 이제 시설이 오래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수도관이 좀 농락무식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물은 싸가지고 다닙니다. 부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시켜가면서 살아올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무급 휴직이 예고된 뒤로는 한숨만 늘어갑니다. 직원들끼리는 서로가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잘 말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 씨처럼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는 12,500명. 판매 영업직을 제외한 행정, 시설 관리, 건설직 등 9,000명의 인건비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에게 4월 1일부로 무급 휴직을 통보했습니다. 휴직,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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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처리하라! 임금을 받지 못해도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들. 시작이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자신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볼모가 된 데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혐의를 받아 기계 장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어떻게 인건비를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팀이라고 합니다. 한 팀이 뭔지 그들이 뜻은 알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매번 궁금합니다.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 기지 이전이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은 꾸준히 늘었지만 한국인 노동자 761명이 감원됐습니다.
아침에도 그 책임자라고 하는 소령이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점심시간 정도 그 정도 됐을까요? 갑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무슨 서류를 막 쭉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바로 집에 가도 좋다. 나가라. 노동자들은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퇴직연금제와 복지시설 등 처우 개선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안 자르고 또 자기네들이 써먹을 거 있으면 또 그런 거는 또 우리나라 규정을 가지고 들이대가지고 너희 나라 규정이 그렇지 않냐. 저희 안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용을 못합니다. 선택기지가 뭐 어떻게 새롭게 완성이 됐지만 저희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금 전해 들어서 미국의 해외 기지 중 가장 큰 평택 캠프 험프리스 1467만 7천 제곱미터 여의도 5배 크기로 들어간 비용만 10조가 넘습니다. 애초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내기로 했지만 결과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우리 돈이 90% 넘게 들어갔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was a project that cost nearly $10.8 billion to build over 10 year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vestment was over 90% of the costs. And for that 90%, the United States remains with you 100%.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처음부터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탈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었죠. 미국이 이른바 쌍둥이 적자를 시달렸죠. 그래서 미 의회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과 또 주둔국에 대한 비용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6년 맺어진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에서는 한국이 제공하는 구역과 시설을 제외한 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1991년 만들어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소파는 그대로 둔 채 미국이 부담하던 비용 일부를 한국이 내도록 예외를 둔 겁니다. 협정이 갱신될 때마다 증액을 거듭해 처음 1,073억 원이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초에 1991년도에 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이게 1조까지 갈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는 거를 부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특별협정 악수를 만들어서요. 그것 때문에 지금 1조가 됐고 지금 6조까지 가는 언급되는 것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첫 단추 잘못 낀 건 정확히 맞죠. 처음 1조 원을 넘긴 지난해 협상. 그러나 타결 이틀 만에 증액 압박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Our allies take advantage of us far greater than our enemies. We're a rich country. They should be paying, and so should many other countries be paying if they want this kind of protection. 재선을 위한 발언이란 시각과 함께 동맹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트럼프의 미국이냐 미국의 트럼프냐. 저는 미국의 트럼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훨씬 더 거칠게 지금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이전과 같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른바 축소 전략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보여준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미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모습이다. 미국이 내민 5조 8천억 원 청구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인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사 지원비 외에 추가로 전략자산 전개, 순환 배치 등 전투 준비와 군인과 군속의 가족 지원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 준비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전략자산 전개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괌 공군기지에서 B-1B 전폭기가 출격합니다. 현존 폭격기 중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죽음의 백주라고 불립니다. 이와 함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히는 B-2 스텔스 전폭기와 B-52도 잇따라 기동합니다. 일본의 미해병 항공기지에서는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 스텔스기가 출동합니다. 동시에 일본의 미 해군 기지에선 축구장 3배 면적 갑판에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한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로 향합니다. 또 알래스카 공군 기지에서도 F-22, F-15E 등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B-1B 폭격기가 비행하는데 1시간에 우리 돈 약 1억 1천만 원. B-52 폭격기는 약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B-1B, B-52가 각 한 대씩만 출격해 한반도에서 12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면 한 번에 20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장거리 비행 중엔 공중급유도 이뤄지는데 역시 거액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에 맞먹는 전력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한미 연합훈련.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는 군사 작전권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추산하기도 힘든 군사비용을 내라는 건 백지수표 요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50불이요. 왜 50억 불 들어가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액수를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하기 위해서 과도한 인상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보다 중국 견제 목적이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이 있는데 그 세계 전략 속에서 미국의 국가적인 안보 이익도 있는 것이고 그 일본의 이익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익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자체가 자기적인 방어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한 건데 근데 그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는 현재 군인과 군무원 등을 합쳐 3만 7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뭐 극장도 있고요. 볼링장도 있고, 골프장 18홀짜리 있고, 다 있어요. 병원 5개, 학교 5개. 저 안에는 버스가 4종류의 버스가 다녀요. 작업자 중에서 8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기는 편지를 보내면 미국을 들어갔다 다시 이쪽으로 가요. 여기서 편지를 보내면. 네, 캘리포니아주로 들어갔는데. 기름값도 똑같아요. 미국 주고 똑같아요. 그리고 고기나 이런 거 들어온다면 제일 좋은 걸 준다 그러면. 만반의 시설을 갖췄지만 군무원들은 기지 밖에서 집을 빌려야 합니다. 미국인 군무원 한 가구에 연간 4,500만 원 정도 주거비가 지원되는데 이들의 주택은 철저히 미국식으로 지어집니다. 30평 우리나라 30평 아파트 얘네들 가족 절대 안 들어갑니다. 최악 40평 후반에서 50평 정도는 돼야지 얘네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네는 가스 연결되는 건조기를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베란다 세탁실에 가스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게 허용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방위비 분담금에 가족 지원 항목이 포함되면 주거비에 교육비까지 우리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주한미군이 주둔군이 아닌 전략기동군으로 바뀐 상황에서 적의 타깃이 되는 전진기지를 자처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동반을 하게 되면은 이 미군이 한국에서 바로 다른 전투 지역으로 이렇게 바로 파견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분쟁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요구에 미국에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주한미군이 미국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국도 현재 상당한 분담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해외 주둔 미군을 용병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는 동맹의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해외 주둔 미군의 예산 보고서. 2018년도 의회 승인을 받은 총 예산은 3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1년 뒤인 지난해 결산 보고서엔 2018년도 예산이 아무 표시도 없이 43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인건비 등 규모의 변화가 없는데도 운영 유지비가 10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2배 증가했습니다. 1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서만 이렇게 2배 넘게 이제 뛰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가 작년 3월 달이면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한국에다가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부풀린 거 아니냐, 비용을 부풀린 거 아니냐.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분명하게 호락호락 불합리한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한미군이 다 쓰지 못한 분담금만 1조 3천억 원. 1년치 분담금과 맞먹는 돈이 쌓여있지만 우리 국회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심사 보고서. 분담금이 미군 기지 이전으로 전용되는 문제를 개선하라거나 미 집행액에 대한 이자 발생 문제,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간간히 있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오히려 미국 의회에서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2013년 미상원 군사위원회 해외 미군 주둔 비용 보고서.
1040만 달러, 우리 돈 124억 원가량을 들여 짓기로 한 제2사단 박물관 등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의심스러운 가치나 경제적이지 않은 사업에 쓰고 있다. 사실상 공돈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은 자체 예산으로 박물관을 지었는데 예산은 240만 달러, 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짓겠다고 했을 때랑 네네. 4분의 1이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방위비 분담금을 진짜 좀 허투루 쓰시는 게 아닌지. 예, 근데 답변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로 3년 전 몸살을 앓았던 곳. 집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 오폐수 비용. 80대 이상 노인분들은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다 이런 소리 했어요. 주민들의 일상이, 생활이, 삶이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사드 기지를 드나드는 분뇨 차량.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선 주한미군의 공공요금은 물론 이 같은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자칫 미군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사드 운영비로 전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시작으로 해서 방위비 협상, 지소미아, 그리고 협상 등,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호르무즈 파병, 그리고 이제 또 시작되는 방위비 협상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운용한다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이익에만 맞는 선택들을 문재인 정부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죠. 주한미군이 우리 국방부에 해마다 보고하는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서. 1년치 보고서가 몇 장에 불과해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세금의 4조 7천억, 그러니까 매년 약 1조 규모로 5년 동안 집행된 내역이 총 보고된 그 서류의 페이지가 29쪽에 불과하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정원 특활비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국민의 예산 회계권의 침범이고 이 예산 회계 집행의 국가 주권의 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걸프전 당시 위력을 증명했지만 방사능 오염 부작용으로 유엔에서 사용 금지 권고를 내린 열화 우라늄탄. 그런데 미군은 열화 우라늄탄 133만 발을 수원 군공항 지하 탄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 공군 탄약을 저장하는데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 72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탄약고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탄약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져가든지. 왜 우리가 우리들의 돈을 내고 이걸 관리하고 있어요? 올해 첫 협상이 결렬된 다음 날,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언론에 공동 기고문을 냅니다. 한국은 의존국이 아닌 동맹국이라며 한국의 분담금 90% 이상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산이 주한미군이 아니라면 저희는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미국 예산을 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은 2015년 이미 5조 4,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정화 비용 수천억 원도 우리가 떠안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가 많고 주민 피해나 한국 정부에서 계속 그 정화 비용을
책임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제기하고 미국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이래 한미동맹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조금 그 감정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봐야 된다. 새로운 항목, 우리한테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미군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또 우리의 선의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가치 동맹이 이익 동맹으로 바뀐 게 현실이라면 청구서를 꼼꼼히 따져보자는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과도한 액수를 요구한 이상 우리는 그 액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계를 봐야겠죠. 정말 어떻게 쓰이는지. 이참에 동맹이란 이름으로 용인됐던 불합리한 소파 조항도 바로잡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도 6.25 직후에나 있을 법한 그런 노무조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돈은 더 많이 내라 라고 하지만 그거에 걸맞는 소파 노무조항 개정도 이루어져야 하고 외교부는 이번 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개합니다. 늘 그랬듯이 미국의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3월 전에 흐지부지 타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 타결이 우려되어 SMA 틀 밖에서 우리 국방 예산으로 미국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걸 이른바 창의적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겁니다. 부자가 됐으니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 그 말만큼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대등한 관계로 존중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